지금부터가 이제 사실 굉장히 메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연 이 소아스가 힙 플렉션을 하는 주체적인 근육이냐. 여러분들이 해부학 공부를 하면 소아스는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이야. 그래서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동작을 할 때 잘 안 나오면 뭘까요? 아니면 고관절이 찝히는 사람들이면 장요근은 타이트하고 장요근은 경직될 거야 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과연 힙 플렉션을 만들어내느냐. 특히 액티브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라고 하는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잘 알고 있죠. 이 상태에서 한 발은 고정시켜 놓고 한 발을 들어 올리는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른발이 만약에 들어 올라간다면 오른발의 장요근이 정말 많이 잘 활성화되는 거냐 이거죠. 잘 활성화된다. 그럼 뭘까요? 오케이, 이건 움직임 근육이다. 맞아요. 과연 그렇냐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실제 이게 제가 알기론 니들로 평가했나요? 이게 니들인가요? 이거 니들 아니죠. 이거는 초음파인가요? 이거 용진님이 디테일하게 아는데 제가 다른 논문이랑 헷갈리는데 이게 초음파로 본 건지 그 바늘을 찔러서 그 EMG 그 전기적 자극 신호를 본 건지 아마 용진님은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뭐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다음 논문이 니드림 이거는 초음파나 아니면 근전도를 붙여서 한 것 같긴 한데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소아스, 일리어커스 보셨을 때 우리가 먼저 소아스를 봅시다. 소아스랑 렉터스 피모리스라고 하는 대퇴직근이랑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입실 레러럴이면 무엇이냐면 동측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오른발이죠. 라이트, 여기가 레프트입니다. 그랬을 때 오른발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했을 때. 그럼 오른발을 들어 올렸을 때 활성화의 앰플리튜드 이제 진폭을 봤을 때 당연히 높죠. 올라가죠. 맞아요. 힙 플렉션을 할 때 여러분 힙 플렉션을 할 때 힙 플렉션을 하는 다리의 장요근은 활성화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리고 렉터스 페모리스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입실 레러럴 동측이죠. 그럼 내가 오른발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했을 때 오른발의 대퇴직근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같이 활성화되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럼 동일해요. 그러니까 힙 플렉션을 할 때 대퇴직근과 장요근이 같이 동측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반대예요, 여러분. 컨트레레터럴이라고 하는 반대측, 대측을 봅니다. 대측에 여기서 보셨을 때 오른발을 들었을 때 왼발의 장요근과 왼발의 대퇴직근의 활성도를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메인 이 논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렉터스 페모리스 보세요. 컨트레레터럴 어때요? 활성화 어떻죠, 여러분? 매우 낮죠? 보세요. 반대 장요근 봅시다. 컨트레레터럴 반대쪽 장요근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얘네들 약간 버텨주고 늘어나주죠. 활성화 굉장히 많이 되죠. 근데 힙 플렉션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주체적으로 두 개예요. 첫 번째 소아스, 두 번째 렉터스 페모리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른발이 올라간다면 왼발의 고관절은 더욱더 상대적으로 신전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고관절 굴곡근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많이 늘어나겠네, 그걸 버텨주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어떤 근육이 많이 활성화되느냐, 바로 소아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결론 말씀드리면 이 장요근이 대퇴직근과는 별개로 척추부터 고관절의 내측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안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정화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다리가 들어 올라갈 때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반대쪽 고관절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 반대쪽 장요근이 버텨주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다시 움직이는 근육들이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대퇴직근은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대퇴직근이 활성화가 많이 됐다면 우리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장요근은 신전이 되나 굴곡이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렉터스 페모리스는 뭐예요? 짧아졌을 때 활성화되는 거예요. 짧아졌을 때. 장요근은 뭐예요? 짧아지던 늘어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다리가 하나가 올라간다라는 뜻은 누워있는 포지션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척추가 더욱더 굴곡되려고 하고 반대쪽 뼈가 더 신전되려고 하는 움직임의 변형, 즉 한쪽이 굴곡되고 한쪽이 신전되는 이 반대 움직임, 그쵸? 카운터 무브먼트라고 하는 반대 움직임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일자에서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휴지를 돌돌 말았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돌려보세요. 반대로. 한쪽 손은 왼쪽으로 돌리고 한쪽 손은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계속 휴지를 돌돌 만 다음에 돌려보시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끊어지죠. 찢어지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안정성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 때는 그 안정성을 유지하다가 깨지는 것처럼 한쪽이 왼쪽으로 돌고 한쪽이 오른쪽으로 돌면 카운터 무브먼트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척추도 마찬가지고 고관절, 골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천장관절 모두 반대 움직임이 나오면서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정해지는 포지션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소아스가 메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거는 장요근을 모빌리티의 특성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고관절이 불안정하고 밸런스가 떨어지고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으로 더욱더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근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장요근으로 너무 결론을 맺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접근이 불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큰 근육들, 렉터스 페모리스, 그 다음에 복근, 그쵸? 내전근도 굴곡을 만드니까 이런 근육들을 조금 더 봐야 된다. 여기 내전근 딱 있네요. 지금 내전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전근도 보세요. 약간의 내전근은 대퇴직근보다는 더 안정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대쪽은 활성화되지만 내전근도 굴곡할 때 많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움직임의 근육이 무엇이냐, 안정화의 근육이 무엇이냐를 정말 딥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